안녕하세요. 3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돈이고요. 저는 아직까지 고퍼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상승을 했죠? 왜 상승을 했을까요? 아, 어제 장에서 악재가 좀 나왔는데 파월의 매파적 발언, 다음 금리 인상 때는 50bp까지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까지 해가지고 미국 장이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오늘 장도 좀 조정을 받겠다 싶었는데 상승을 하네요. 근데 이유 없는 상승, 주체 없는 상승. 원래 이런 상승이요, 크게 가요. 알고 있는데, 이왕 고퍼스에 투자했는데, 좀 침침하기도 하고, 좀 기다려 봐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또 많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환율 6시 30분 대략 요때 환율인데 1218원 조금 낮아졌는데 1210원, 1220원, 1230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맞는 걸까요? 좀 고평가된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환율이 맞는 건지 금리가 인상되는 이 시기에 이 정도 환율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달러가 강세니까요.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98, 위안화는 6.3 위안이죠. 그리고 요새 뭐 금리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 아니면 3개월물 금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전이 된다. 또 일드 커브 역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뭐 보통 10년물 요 국채금리만 보는데 2년물도 한번 넣어보고 요 간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남들 다 하니까 근데 별 의미는 없어요. 예. 예전에 일드 커브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뭐 장이 좀 흔들리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크게 폭락을 했었죠. 근데 그 폭락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꼭 이런 게 어떤 선행 지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남들 다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심리적인 면에서는 좀 봐주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코스피가 2700을 돌파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왜 올라갔나요? 이유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올라갔다. 대략 항생도 오전장에 많이 조정을 받는 것 같았는데 알리바바죠, 알리바바에서 큰 호재가 나왔죠. 대략 30조 원 자사주 매입에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항생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 요 차트를 보더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차트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 일본이 이제 호재가 나왔죠. 돈을 100조 원 가까이 풀겠다. 일본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먼저 번에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아베노믹스 할 때처럼 환율이 기하급수 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환율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됐을 때 좋아요. 일본은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야 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너무 경기가 침체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환율 가지고 장난들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일본 환율 그게 좀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본 애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다. 사실 엔화가 약세가 되면요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일본 물건 가격이 싸지는 거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우리나라 제품하고 일본 제품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본 제품이 싸진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도 1200원대니까 어느 정도 경쟁이 될 수 있는데 저 1200원이 100불의 그 유가하고 만나가지고 수입 물가는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글쎄요. 이게 좀 적자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요. 기름값이 조금 소폭 내렸네요. 요것도 기름값 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따가 뉴스 시간에 어제 기름값이 한 7, 8% 정도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이유 그런 것도 이제 나왔으니까 그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죠? 여기 보면 엔화가 120엔 그냥 막 올라가요. 미친 듯이. 이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미국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현재 유럽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략 한 1% 정도. 이런 거를 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좀 장이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 어제 그냥 다 그랬다. 별 특이사항 없다. 진짜 특이사항 없습니다. 오늘 장도 밍밍했어요. 나스닥 그죠? 나스닥이 4일 연속 쭉쭉쭉 상승을 해주고 그죠? 이게 우리나라도 올라가려면요 이렇게 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힘이 없어요. 뭐 나스닥에 투자한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방송들을 많이 하고 그냥 무조건 뭐 테슬라다 애플이다 뭐 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요런 장을 좀 따라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나요?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투자한다? 글쎄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장이죠?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고퍼스에 투자하니까, 좀 여기가 이렇게 퍼렇게, 이렇게 음봉이 나왔으면,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죠? 오늘 그나마 다행으로 양봉이 쭉 나와줬네요. 근데 이 양봉은 아니죠. 전에 음봉을 치는 이렇게 올라가는 양봉이 하나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갭 상승을 해가지고 갭 상승을 한 양봉이 좀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빡 떠가지고 아쉽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고퍼스를 그냥 투자하는 이유는요. 뭐 투자 위치가 한 요 정도 돼요. 중간쯤. 요 중간쯤 되고 단타 위주로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제가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을 벗어날지 안 벗어날지 요 안에서 박스권이 될지 아니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뚫고 내려온다든지 사실 오늘 퍼렇게 밑으로 내렸다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요 X를 좀 많이 담그려고 그랬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파월 발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경고했다. 장 시작하면서 뭔가 밑에서 안 돼.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이거 심리적으로 지지선이야. 무너져. 큰일 나. 라고 하면서 막 막는 거. 그래가지고 개별주들은 재미없었어요. 오늘. 반도체 주가 좀 많이 올라갔나요? 오늘 제가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유심히 보지 못했거든요. 그랬다. 그러면 이 두 라인은 뭐냐? 이 라인은 뭐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의미 없어요. 제가 주식 20년 하면서 그냥 느낌. 그냥 저만의 느낌. 심리적 안정선, 심리적 마지노선, 뭐 그렇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요, 내일 진짜 양봉 하나 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레버리지 빡 올라타죠. 제가 그제까지만 해도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장 흘러내리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그 전에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었죠. 어제가 게다가 월요일, 오늘 화요일.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좀 약세장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고퍼스에 어제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레버리지에서 무포 상태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단타 한번 쳐야겠다 해가지고 고퍼에다가 좀 담가놨었는데 오늘 갑자기 반등이 일어나네요. 오늘 만약에 이 라인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고퍼로서 고퍼스에서 좀 수익이 날 뻔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개별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다. 그리고 저도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장기로 봐서는요. 지금 악재가 러시아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휴전이라든지 종전이라든지 뭔가 될 거예요. 요거 되면 장이 상승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러시아 제재가 악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올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야 되고 전 세계 신흥국들이 다 따라 올렸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에다가 고유가 워렌 버핏이 왜 기름회사를 샀습니까? 지금 보험회사까지 샀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원자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경제에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쇄국 정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우크라이나든지 러시아에서 곡물 파동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버틸지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모든 거를 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 나라인데 과연
예전처럼 금리 상승 시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승을 한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느낌의 하방은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상방도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방이 막혀 있고 하방이 열려 있는데 이상하게 단기적으로 짧게 봐서는 내년이 아니죠. 다음 달 어차피 금리 인상은 파월이 얘기했던 금리 인상 아주 그냥 그 급작스러운 50bp 인상을 한다는 게 5월이잖아요. 그러면 4월 말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다 그러면 3월 말하고 4월 초까지는 어떠한 이슈가 악재적인 이슈는 주가에 녹아들었다. 그래서 저도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었고 하방 단기적으로는 하방이 막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3월이 지나지 않고 4월도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만 뚫어준다 그러면 레버리지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 그죠? 차트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 뉴스에 그게 나와 있어요. 차트는 굉장히 짧은 단적인 걸 보여준다. 고퍼스 일단은 투자는 해놨는데 언제든지 레버리지에 갈아탈 수 있어요. 저는 추세 투자자예요. 추세가 뭐 쉽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라인에서는 사실 뭐 돈 벌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런 라인에서 딱 그죠? 밑으로 뚫고 내려올 때 요런 지점에 그냥 크게 한번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쫙 내려줬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제 정리가 들어가겠죠. 이런 데서 저는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단기 투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 투자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존 저기 그 코덱스 200 이런 거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좋다. 더블 수익이 아니라 거진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우하향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요 오늘 장이 보시면 외국인이 2190억 근데 장중 우리 3시 30분까지는 1100억이었어요. 마이너스 1100억. 그거 좀 기억하시고 코스닥도 뭐 그저 그렇고 코스피 200 그죠? 생각보다 많이 샀죠. 그죠? 여기보다 더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 선물이 좀 장난을 쳐가지고 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요것도 뭐 저거 체크.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왜 웃겼냐 그러면 요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계속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계속 주구장창 판다. 근데 오늘 샀네? 근데 언제 샀을까? 희한하게 6시에 샀네. 이게 뭐죠? 주구장창 여기는 다 1100억, 1800억, 1900억까지 매도가 있다가 1100억까지 땡겨 올렸는데 6시에 갑자기 이걸 사버렸네요. 기관 물량을.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프로그램 물량. 여기 보시면 요 기관계의 요 거진 내용이 우리 기관들이 아니라 금융투자에서 좀 사드린 거고요. 그 자금 동향 보면 예수금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미수금은 좀 줄고 신용융자도 좀 줄고 그죠. 이랬다. 오늘 장은 주체가 없다. 그죠. 아예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주를 산 것도 아니고 일본의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일본에 또 전기난이 생겨가지고 그 반도체 생산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앞으로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뉴스가 여기 딱 나오네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수급 상황이 가장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지금 얼마 전에 이게 지진이 났잖아요. 일본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이 전력 수급이 가장 어렵대요. 이날 저녁에 도쿄 등 수도권에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대요. 수도에. 우리 서울에 만약 정전 상태가 일어난다. 그럼 뭐 일부 지역에 뭐 옛날처럼 뭐 변압기라 그러나요? 변전 시설? 그런 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뭐 아파트라든지 어느 일정 구간의 지역이 아니라 서울 전체, 도쿄 전체 정전 사고가 날 뻔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유 가격 상승 등을 대응하기 위해 10조엔, 약 10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환율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거 우리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란과 미국의 이제 이란 그 핵 협상을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배제된, 이 협상에서 배제된 이집트,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UAE, 그죠? UAE. 사우디하고 UAE가 원유 증산을 거부했죠. 요 두 나라. 그래서 이란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베네수엘라는 땡큐 그래가지고 도와준다고 해서 생산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죠? 사우디하고 UAE, 그죠? UAE가 또 나왔어요. 마주 앉았대요, 한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빼놓고 했다고 승질 난 거죠. 그러면 원유 증산은 힘들다. 그죠? 오펙은 원유 증산 안 한다. 그러면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 워렌 버핏이 왜 세일가스 회사를 샀을까요? 고민해봐야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문에 기사가 잘못 올라갔대요. 러시아 군인이 거의 1만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가 기재가 됐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1일 보도를 했다. 근데 이 텔레그래프 요새 요 신문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신빙성 있는 회사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텔레그래프. 어떤 단어는 익숙한데 이게 저명한 저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1만 명에 이른다. 그렇다 그러면 푸틴한테는 데미지가 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여 같은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타협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그죠. 추구 전략. 이거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 그죠. 역사에 오점을 안 남기겠다. 모든 결정은 국민이 했다. 투표를 어디서 하나요, 근데? 다 부서졌는데? 뭐가 남아있어야지 하지. 이 미친놈이에요. 진짜 우크라이나 진짜 불쌍합니다. 미국 나쁜 놈, 러시아 나쁜 놈, 중국 나쁜 놈, 유럽도 나쁜 놈들. 젤레스키가 제일 나쁜 놈. 바보 같은 놈.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 굉장히 기네요. 자, 이거를 좀 땡겨볼게요. 땡겼습니다. EU가요,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대요. 이게 아주 컸죠. 요 뉴스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했다? 그죠? 일리가 있겠죠. EU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죠? 이 나라들은 러시아 가스하고 원유가 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들인데, 특히 독일이요. 근데 EU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나가죠. 근데 이게 이제 바이든이 또 유럽 순방을 하잖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글쎄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 경제 제재가 어떤 합의점에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짜 우리나라한테는 악재 안 좋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다. 회원국 간의 의견 차는 있다.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측은 러시아 에너지 제재안을 지지했고 독일, 네덜란드 는 반대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갖다 쓰니까 반대를 하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런 회원국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EU 내부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지지하는 회원국들이 늘고 있다. 늘고 있다. 혀가 잘 안 움직이네 오늘. 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요, 마크롱 대통령, 숄츠 독일 총리, 드라기, 마리오 드라기죠, 이탈리아 총리, 존슨 영국 총리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죠? 드디어 미국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 그리고 카타르하고 대규모 석유, 가스 거래 계약을 했다. 유럽에서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 영국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점점 러시아는 외로워진다. 이게 미국의 어떠한 장난 같다. 미국이 이 정도까지 계산을 했다. 처음에는 푸틴이 계산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미국도 계산을 많이 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죠? 수입,
수출입이 거진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잖아. 근데 수출은 해. 가스하고 원유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러시아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요. 일본에서는요, 식당 영업 24시간을 가능하게 했고요. 대규모 행사, 그죠? BTS 같은 어떠한 그런 행사죠. 지자체 승인이 있다 그러면 100% 입장. 일반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밀접 접촉자는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 그냥 한다. 그러니까 거진 없다시피 하겠다. 근데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요, 41.4%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뉴스 기사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그냥 집에 있어라. 격리만 시킨다. 만약에 신혼부부가 2명이 있는데 2명 다 이제 그 격리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누구 한 명은 나가가지고 뭘 사와야 되는데 둘 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외롭다. 내가 왜 이거를 검사를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웬만큼 증상이 있어도 그냥 감기약 먹고, 어차피 저 집에서 감기약 먹고 버티잖아요. 감기약 먹고 하루 이틀 휴가 내고 쉬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나가는. 그러니까 오미크론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자영업자라든지 뭐 단기 계약직,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요, 모르겠어요. 조금,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출구 전략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예전처럼 조금 검사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니 또 이렇게, 경제 활동성은 점점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돼요. 하여튼 그랬다. 미국과 영국에서도요, 스텔스 오미크론발 재유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에요,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 전환 신호가 감지됐다. 스텔스 오미크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아요. 그리고 걸리더라도 감기,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하고 약 먹고 일반 감기약 먹고 버티면 난다. 우린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변이가 생겼을 때, 어떠한 변이가 생겨가지고 이 상태에서 치명률이 올라간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요게 이제 그 주식 시장에는 다가오질 않네요. 예전 같았으면 바이오주들이 그냥 뿅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올 들어 공격적으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다량의 현금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대규모 경기 부양, 그죠? 금리도 내리고 거꾸로요. 중국이 경기 부양, 일본도 경기 부양. 그렇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좋은데 왜 할까요? 안 좋으니까 하겠죠. 경기가 너무 위축되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5.5%, 그것도 달성하기 힘들다. 우리가 이 중국하고 이 무역을 하면서 가장 그 흥했을 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좋았을 때가 옛날에 이 중국이 막 경제 성장률이 막 16%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5.5%. 그죠? 근데 다들 이 기사들은 안 좋은 기사만 나오는데 사실 주식이요, 상승할 때는 이런 악재들을 밟으면서 이 상승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악재들이고 이런 재료들이 다 녹아들었다 그러면요, 단기적으로 상승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의미 없는 상승이잖아요. 그죠? 어떤 뭐 매수 주체가 외부인인 것도 아니고 개미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 테마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 가지고 금융 투자가 다량으로 매집한 것 같은 그런 장에서, 뭐 그렇다고 양봉이 쭉 쓴 것도 아니고요. 한 1.5에서 2% 정도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들 지금 상승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호응들이 많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야, 이렇게 악재가 나왔는데도 이겨내고 상승을 했어.
이럴 때 상승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주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가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최소 2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죠? 러시아 제재 때문에 지금,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뭐죠? 우라늄. 그죠? 우라늄 가격이 거진 한 40%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거든요. 원자재는 상승을 한다. 근데, 글쎄요. 원자재 상승, 유가 상승, 과연 우리 경제에 과거에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은 것뿐인데 주가는 상승한다.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하고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토대가 마련된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저도 헷갈리네요. CNBC에 따르면요, 파월 의장은 전미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 하여튼 뭐 중요한 자리인가 보죠. 하여튼 그런 데서 연설을 했대요. 노동시장은 매우 견조하다. 좋다. 노동시장 좋아.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다. 물가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연방 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이상으로 인상하는 공격적인 인상안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나는 판단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5월달에 50bp 올라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랬다. 그럼 뭐 뉴스는 없고, 뉴스는 없다. 사실 주식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죠? 장기 투자하는 게 맞죠?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장에서는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죠? 만약에 미국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런다 그러면, 요런 레버리지 ETF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하죠? TQQQ? 뭐 이런 종류의 뭐 3배짜리 레버리지가 있다 그러는데,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건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요. 장도 좋고, 재미도 있고, 소소하게 돈 버는 재미도 있고요. 대충 때려 맞추기도 쉽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내가 여기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단 하나, 제가 이제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어한다. 그 다음에 월급쟁이들 힘들어한다. 기름값 2,000원 넘으면서 차 안 타고 다니려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못 타고 다니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아파트 봤더니 차들이 많이 서 있더라. 놀러들 안 가더라. 코로나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고, 날씨가 우중충해서 안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이유가 기름값도 한몫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주도는 아직까지 고버스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